예, 안녕하십니까. 3학년, 2016학년도 3학년 1회고사 대비하는 파일을 녹화하겠습니다. 녹화하기 전에, 제가 교과서를 위주로 녹화를 하는데, 이 녹화본 내용이 100% 물론 저는 과학교사로서 사실만을 말하겠지만, 말실수가 있을 수 있고, 다음에 오류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교과서를 꼭 확인하시고, 제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정전기입니다. 우리가 수업할 때 정전기를 공부했는데, 먼저 정전기가 나타나는 원인을 알기 전에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는 기본적으로 원자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전자의 숫자와 핵에 있는 플러스 전하의 숫자가 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를 예를 들면, 수소는 원자 핵에 플러스 전하인 양성자가 하나 있고, 이 주변을 전자가 어떠한 형식으로 돌고 있습니다. 헬륨 같은 경우는 플러스인 양성자가 2개 있는 핵, 물론 여긴 중성자 2개도 더 있습니다. 중성자 2개 표시 안 하고 이제 2개 있고, 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이 전자가 랜덤하게 돌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까지는 다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원자는 플러스로 구성된 플러스 전하가 있는 핵, 그 다음에 전자가 있다. 그러면 얘네들 때문에 마찰전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찰전기는 기본적으로 두 물질을 마찰시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보드마카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은 털가죽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두 물질, 예를 들어서 PVC 막대와 여기 털가죽이 있다면,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된 물질,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된 물질들입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서로 접촉을 해서 마찰이 일어나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생겨나면 각 물질마다 고유한 성질들이 있는데, PVC 막대는 마이너스 전자를 쉽게 얻는다. 털가죽은 마이너스 전자를 쉽게 버린다. 단, 조건은 2개를 마찰시켰을 때입니다. 털가죽은 다른 애랑 마찰시켰을 때보다 PVC랑 마찰시키면 마이너스 전자를 쉽게 버리고, 얘 PVC는 털가죽과 마찰시키면 전자를 쉽게 얻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마찰 전기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 마이너스는 사실은 털가죽에 있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온 겁니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PVC 막대는 마이너스로 대전되고 털가죽은 플러스로 대전되는 거죠. 이게 왜 플러스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모두 같이 있었는데 마이너스가 같으니까 이렇게 같죠. 같으니까 플러스만 남아서 플러스로 대전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찰전기가 생겨나요. 마찰전기는 이러한 과정 때문에 생겨나기 때문에 마찰시켜서 생겨났어요. 문제는 생겨난 다음이죠. 생겨난 다음에 얘네가 지속적으로 계속 마이너스 플러스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공기들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자가 딴 데로 가고 공기에서 전자가 공급받아서 다시 원상태로 갑니다. 하지만 계속 마찰시키고 또 마찰시키면 다시 생겨나죠. 이처럼 마찰전기는 이렇게 마찰시켜 생겨난 다음에 얼마 동안은 이렇게 유지가 돼 있고, 이 마이너스는 여기 안에서만 머물러 있고, 플러스로 대전된 이유는 마이너스가 사라졌기 때문인데, 이거 역시 흐름이 없기 때문에 정지된 전기라고 해서 정전기라는 말을 씁니다. 기본적으로 마찰전기가 생겨나는 이유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일로 갔다는 거죠. 일로. 그렇게 되면 플러스는 여기 남아있고 마이너스를 더 가졌으니까 마이너스로 대전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전기를 언제 자주 느끼냐? 겨울철이나 봄철에 바람이 세게 불 때,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잠자리에 들어서, 혹은 옷을 벗을 때 이렇게 서로 다른 재질을 서로 마찰시켜서 부딪힐 때 불꽃이 따다닥 튀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모든 반이 다 실험했던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PVC 막대를 털가죽으로 마찰시키면 PVC 막대는 마이너스 전하를 떼어요.
그런데 이 PVC 막대 곁에 캔을 갖다 댈 거예요. 캔을 갖다 대면 캔은 재밌는 게 금속으로 되어 있고요. 금속도 마찬가지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다 똑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플러스 개수 숫자와 마이너스 개수 숫자가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안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마이너스는 금속은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자유전자예요. 즉 전자가 이 안에서만 돌아다닐 수 있어요. 자유롭게. 그래서 전자가 여기 전자가 있네. 전자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바와 같이 마이너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 서로 멀어지려는 청력,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마찰전기 현상도 비벼놓고 머리카락 띄우고 이런 현상들이 다 가능하죠. 그러면 이런 힘 때문에 마이너스가 다 이쪽으로 몰려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이쪽 전체는 마이너스를 띌 것이고 이쪽 전체는 플러스를 띠겠죠. 마이너스 이쪽 갔으니까 플러스만 남겠죠. 마이너스가 간 이유는 금속이라서 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얘는 가까이 있고 얘는 멀리 있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힘, 멀리 있기 때문에 밀어당기는 힘인데 가까이 있을 때 잡아당기는 힘이 훨씬 더 크고 멀리 있는 애가 서로 밀어내는 힘은 약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떼고 굴러가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 얘를 마찰시키지 않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캔에서 일어난 반응이에요. 캔은 마이너스가 가까이 오므로 이게 1번 순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이동하죠. 이게 2번 순서가 되죠. 2번 순서. 그렇게 되니까 여기 안에서 이쪽은 플러스로 대전된 거고 이쪽은 마이너스로 대전되는 현상이 이 안에서 일어나죠.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해요. 왜 유도라는 말을 쓰느냐? PVC 막대를 아까 전에 털가죽처럼 마찰시키지 않고 그냥 마찰시킨 것을 그냥 갖다 대서 얘를 마찰 안 시키고 정전기를 플러스만 만들어내고 마이너스만 만들어냈기 때문에 유도시켰다는 말을 씁니다. 정전기 유도는 마찰시키지 않고 대전체를 가까이 댐으로써 대전된 대전체, 대전이란 말은 전하를 띄게 된다는 말입니다. 대전된 마이너스로 대전된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물체를 가까이 댐으로써 가까운 쪽에 반대 전하 플러스 반대쪽에 마이너스 전하가 모여지게 되는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정전기 유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에 금속을 딱 갖다 대면 이 금속이다 라고 하면 이 금속은 이 대전체가 오자마자 마이너스로 오고 플러스로 됩니다. 이유는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가 다 똑같았는데 이 플러스 때문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다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정전기 유도. 그러면 이 옆에 또 다른 금속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이 플러스 때문에 마이너스로 플러스로 이렇게 정전기 유도 현상이 지속적으로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대전체가 왔을 때 알 수가 있으니까 대전체의 대전 여부, 어떤 물체가 대전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내는 도구를 사용하는 게 그게 21페이지에 있는 검전기예요. 검전기는 기본적으로 금속판으로 되어 있고요. 금속판에 금속 봉이 있고 여기에 아주 얇은 금속 박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지탱시켜줘야 되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는 유리병에 보관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그림 속에서 여기에 마이너스로 대전된 애가 왔다 라고 하면 전부 다 금속은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가 같았습니다. 같았는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얘가 싫어서 멀리 가겠죠. 어디로? 아래쪽으로 갑니다. 여기 있는 마이너스도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변하는 거냐? 여긴 플러스로 되겠죠. 플러스 될 겁니다. 문제는 이쪽으로 왔던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가 일로 왔는데 마이너스가 너무 가까이 있네요. 마이너스가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다시 어떻게 변하냐?
얘네가 서로 멀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순서를 보면 가만히 있던 중성에 가만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똑같이 있는 이런데,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이 있고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이 있습니다. 이러한 검정기에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오면 금속판에 있는 마이너스가 금속이니까 이동할 수가 있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아래쪽 금속박으로 몰려가는데, 금속박으로 몰려갔는데 봤더니 너무 마이너스끼리 가까이 있으니까 서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검정기는 대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대전된 것도 벌어지겠죠. 그러면 만약에 플러스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플러스가 오면 금속판은 마이너스로 되고 박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몰려서 이렇게 검정기가 서로 벌어지겠죠. 검정기는 플러스 대전체가 오든지 마이너스 대전체가 오든지 벌어지는 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검정기는 대전체를 확인할 수가 있구나. 난 사실 알았습니다. 역시 이렇게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서로 벌어지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정전기 유도 때문이죠. 지금까지 정전기 유도를 기본적으로 알아봤는데, 이 정전기 유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금속 안에서 뭐가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정전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마찰 전기든 혹은 유도된 전기든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런 일상생활에서 정전기 유도를 사용하는 그런 물질들이 몇 가지 있죠. 또 자연현상에서도 일어나죠. 번개가 치는 거, 그 다음에 뭐 공기청정기, 먼지떨이 등등은 전부 다 정전기를 이용한 예입니다. 교과서 22와 23페이지에 보면 우리들 주변에 정전기를 이용하는 혹은 다른 전기력을 이용하는 예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기력은 기본적으로 1학년 때 배웠어요.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로 되어 있는데, 플러스 전하는 전하끼리, 마이너스 전하끼리는 밀어냄, 즉 청력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서로 다른 전하는 당기는 힘, 바로 인력이 작용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공기청정기나 복사기나 이런 건 모두 다 전기력을 사용하는 예입니다. 근데 우리들 생활 속에서 정전기는 많이 사용되고 많이 우리들 생활을 편하게 또는 불편하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전기가 정지된 게 아니라 전하가 흘러다니는 걸 많이 사용해요. 바로 전류를 사용하거든요. 그럼 잠깐 여기 두 가지만 더 하고 확인 좀 해볼게요. 바로 우리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류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네, 전류에 대해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전류와 물의 흐름을 비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류는 전지로 구성되어 있고, 전지가 있고, 이 전지에 전구를 연결하고, 그리고 전구를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를 준비해서 이제 많이 사용하죠. 이거를 닫으면 불이 켜지고, 이거를 열면 불이 꺼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거를 어떻게 비교하냐? 바로 물의 흐름이랑 비교합니다. 우리는 펌프가 있고요. 펌프에서 물을 끌어당겨서 여기서 물이 떨어지면 여기 있는 수차 또는 물레방아가 돌고요. 돌아서 모아지는 물을 다시 펌프로 보내주죠. 그런데 여기에 밸브를 넣을 거예요. 밸브를 닫으면 물이 지나가지 않을 거고, 밸브를 열면 물이 지나가겠죠. 비교할 점은 펌프는 물을 계속 공급시켜서 돌릴 수 있고 이걸 올려줄 수가 있어요.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지예요. 펌프에서는 수압을 발생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전압이 돼요.
그리고 스위치는 전류를 흐르게 하고 전류를 먹게 하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물의 흐름에서 밸브 역할을 하고요. 여기서는 빛이 나오죠. 이 일을 하고 에너지가 바뀌어요. 전기 에너지가 어떤 빛 에너지나 혹은 모터로 달면 운동 에너지 바뀌는데 이것도 물의 위치 에너지가 이거를 돌려주는 운동 에너지를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물은 딴 데로 새면 안 되겠죠. 그 물이 그대로 다 순환돼야 되니까 이렇게 파이프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전선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되냐? 우리는 전지 역할은 펌프가 한다. 그 다음에 전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것은 수압과 비슷하다. 그 다음에 전선이 있고 다른 말로 도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파이프. 그 다음에 밸브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스위치라고 하죠. 전구는 물레방아가 역할을 대신하겠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우리는 이것을 전류라고 하고 여기서는 물의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이렇게 전류가 흘러갈 때 생기는 이러한 요소들은 물이 흘러가는 요소랑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회로 중에서 이렇게 되는 전기 회로는 물의 흐름과 비슷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과연 이 전류가 무엇일까? 바로 이 전류는 이 안에서 전자가 지나가는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전자는 어떻게 지나갈까요? 그게 26페이지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26페이지 그림을 봤더니 어떤 그림이 있냐면 전류가 흘러간다. 전류가 흐름이라는 그림에 이렇게 되어 있고 전선에 플러스가 전선도 물질로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가 이렇게 군데군데 있을 겁니다. 원자가 고체이니까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이 안에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라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유전자가 평상시에는 일로 가고 평상시에는 전자가 마음대로 갈 거예요. 이거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전자가 다 똑같이 한쪽 방향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이동하게 돼요. 우리는 이때를 전류가 흐름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전류가 흐름일 때 전자의 방향을 봤더니 이렇게 지나가네요. 이렇게 다 지나가죠. 이렇게. 이럴 때 우리는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말해요. 즉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은 서로 반대다.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맨 처음에 전자를 관측할 수 없었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플러스 전화가 있는 곳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게 자연스럽겠지라고 해서 약속을 했는데 과학자들이 나중에 발견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움직이는 건 플러스가 안 움직이고 마이너스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약속을 해서 지금 좀 헷갈리겠지만 전류의 방향이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다라는 사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는 현상을 전기 회로로 많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아까 전에 제가 그렸던 그림을 번역할 거예요. 제가 그렸던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전지 놓고 전구 놓고 스위치 놓고 이렇게 있죠. 우리는 이것을 전기회로 기호를 써서 나타냅니다. 전지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겠죠. 전지를 사면 홀로 튀어나온 데가 있고 튀어나오지 않은 평평한 곳이 있으니까 플러스 극을 길게 표현해요. 플러스라서. 그 다음에 전기회로는 이렇게 보통 각지기 표현합니다. 전구는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구. 그리고 스위치는 동그라미 이게 전기가 흐르지 않은 상태 또는 이게 전구가 흐르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이때 얘를 전지, 전구, 스위치로 표현합니다. 전구 대신에 이렇게 들어가는 애를 저항이라고 하고요. 우리 교과서에 표시되진 않았지만 배운 게 있어요. 바로 이런 거. 이걸 코일입니다. 코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지 대신에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 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흘러갈 때 무엇이 흘러갈까? 바로 전자가 지나간다고 했죠. 근데 이 전자가 지나가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사람들은 먼저 약속을 했어요. 그걸 우리는 전류라고 합니다. 전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회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스위치 없이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해 볼게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지가 전압을 발생시켜요. 전압이라는 것은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을 발생시켜서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겠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출발해서 플러스로 쭉 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아까 전에 제가 방금 말했듯이 이 방향으로 전류가 지나가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전류의 이동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인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전류가 지나가면서 저항, 다른 말로 여기서는 전구가 되겠죠. 저항을 지나가면서 전류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불을 켜는 거예요. 불이 켜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지에서 에너지를 가진 전지에서 전압을 높여준다는 것은 에너지를 준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받은 전류가 저항을 지나갈 때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서 빛으로 바꿔서 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전류는 여기로 올라가서 에너지 잃은 전류는 여기 올라가서 다시 전지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다시 출발할 거예요. 전자는 똑같아요. 에너지 받아서 출발해서 에너지 쓰고 다시 도착해서 다시 출발하고 이렇게 될 때 재밌는 점은 전자가 실제로 이동하는 거겠죠. 근데 전자는 여기 안에서만 이동하겠죠. 그래서 전자는 여기를 지나가는 전자의 개수와 여기를 전장하는 진화의 개수가 같습니다. 우리는 전류라는 개념을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다른 개념을 하나 더 있는데 바로 1초에 지나가는 전하의 수도 전류라고 해요. 우리 교과서를 보시면 어떤 말이 있냐면 전류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어요. 26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26페이지 보면 1초 동안에 전선을 지나가는 전하의 수를 전류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단위는 A를 쓰고 얘를 암페어라고 합니다. 암페어는 1초 동안에 이 전선을 지나가는 전하의 수를 암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1A, 2A가 존재하고 1A의 1000분의 1을 1mA라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전하가 지나가야 1A일까요? 1A는 1초에 6.25 곱하기 10의 18승 18승 개의 전자가 갈 때 1A라고 해요. 그래서 1A는 엄청나게 많은 전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전기 회로, 그다음에 이 전하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보면 전자가 이 길 따라만 가기 때문에 여기서 찍히는 전하의 양과 여기서 찍히는 전류의 양과 여기서 찍히는 전류의 양이 같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이곳에서 2A가 숫자가 찍히면 이것도 2A가 될 거예요. 모든 곳에서 다 2A예요. 왜냐하면 전자가 세지 않을 거니까. 세면 전기회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오메 법칙에 대해서 이제 다음 파일에서 녹화를 하겠습니다.